지금부터 매국적인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토요투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투쟁은 2년 전인 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피해자 할머님들께 단 한마디 상의 없이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합의를 한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 투쟁하는 매주 토요일마다 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 투쟁입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8월 14일에 최초로 본인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였다라고 이 세상에 용기 있게 말씀해주신 김학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김학순 할머니께서 용기 있게 이 세상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라는 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본 정부에게 당당하게 사죄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킴이들도 김학순 할머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다 같이 일어나서 공력을 해주세요. 무역 바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오늘은 김학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성인권을 넘어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이야기를 몸소 실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몹쓸 일을 당한 것도 치가 떨리는데 위안부라는 행위 자체를 없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본인들 때문에 증언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기점으로 이제 여러 우리나라에서 몹쓸 짓을 당했던,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수많은 할머님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문제는 사실 비단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똑같은 피해를 당했던, 이제 본인이 성노예제 피해자라고 이야기했던 할머님들이 14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의 청년 학생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호 외치고 이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 한일합의 폐기하라! 매국적인 한일합의 폐기하라!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고 발언해줄 민중민주당 학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입니다. 네, 오늘은 앞에서 사회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MBC 사장도 바뀌고 바뀌어 가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합니다. 알아서 바뀔 거라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요? 뭐가 바뀌었죠? 삶이 조금 윤택해지셨나요?
먹고 살만 하신가요? 우리 옆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노동자, 회사원, 농민, 그 누구도,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여전히 가계부채는 상승하고 있고, 여전히 경기는 안 좋고, 여전히 물가는 안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매일매일 노동자들은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평화가 없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에 적폐로 똘똘 뭉쳐있는 위에 있는 분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다는 걸까요? 이번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병우는 구속되었고 최순실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작년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 중 주요한 2명의 인물입니다. 네네. 촛불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이 구속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나라의 악패가 끝일까요? 이번 주 이 둘이 심판되었다는 소식과 상반되게 MB를 향한 심판이 법원의 문턱이 걸렸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원장, 임관비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풀려나고 김태효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악패 박근혜 정부의 2015년 1228 한일합의로 비롯한 소녀상 농성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명박을 비롯한 그 하수인과 한일합의 폐기도 되지 않은 지금 이 순간 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민중당은 181일째 이명박 사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철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718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동들을 통해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악패를 청산하고 한일합의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작년 우리가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 왔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민중들이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똘똘 뭉쳐 해낼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나아갑시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하고 악패를 청산하라. 감사합니다. 악패가 무엇일까 정말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적폐와 악패가 무엇인가. 박근혜 때 가장 대표적인 적폐라고 이야기됐던 사드 배치가 문재인 정권 때 들어와서는 사드를 강행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추가로 도둑 배치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적폐 악패가 단순히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말 가슴 아픈 기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최근에 청소노동자 한 분이 청소 이제 노동을 하시다가 이제 청소차에 이제 깔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된 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청소년 노동에 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단순히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적폐 악폐로 귀결되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악폐인 1218 한일합의 폐기하라!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악폐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 혹은 한일합의가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게 모두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폐기를 이끌어내고 악폐 적폐를 청산해 이끌어내는 장본인은 누구냐? 결국에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실천이 결국에 세상을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 원인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폐 악폐, 결국에 매국적이고 박근혜 때 매국적이고 굴욕적으로 맺어진 한일합의, 이것도 적폐와 악폐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한 발언을 해줄 희망나비 친구가 나와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대중 희망나비 대표 이승민입니다. 오늘로 소녀상 농성 718일째 되는 날입니다. 곧 있으면 한일합의 2주년을 맞게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2년 가까이 소녀상을 지켰다는 것에 자부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한일합의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에 치가 떨립니다.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2년이었습니다. 2년 전 박근혜 정권 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한일합의에 반대해 대학생들이 이곳에 농성을 시작하면서 하나건건 경찰들과 충돌하게 되었지만 시민들의 응원 속에서 이렇게 2년 동안 꿋꿋이 소녀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면서 탄핵되면서 저는 한일합의가 곧 폐기될 거라고 희망을 뒀습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심을 등을 뒤로 한 채 지금 남북 관계가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고 박근혜 정권 때의 친미가 여전히 남아있고 경찰 악폐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이 땅에 친일파로 시작된 적폐 악폐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반해 우리 민중은 각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와 빛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일합의와 사드와 이 땅에 암흑 같은 그런 문제들의 시초는 적폐 악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는
청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심이 적폐학폐 청산을 원하고 있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적폐학폐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이 한일합의 폐기도 사드 철거도 그 어떠한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도 평화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 희망나비와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학생들은 절망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수요집회 때 부총장의 말이 생각이 듭니다. 공공지정물로 소녀상이 공공지정물로 지정되었으니 학생들은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라.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용서받지 않은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한일합의가 폐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지킬 것입니다. 아니, 우리 대학생들이 이 소녀상을 2년 가까이 지킨 이유가 소녀상 공공지정물 공공장소로 지정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소녀상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근본적인 한일합의 폐기를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위해 이 추운 날씨와 지난 2년 동안 더위와 추위에 고통받으면서 이곳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종로시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희망나비는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위해 끝까지 투자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합의, 일본 정부는 한일합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하라!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수요집회 때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박근혜 때 일본군 위안부 외국적인 한일합의 맺었을 때 마치 본인이 일본인인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허가문 내어주신다면 소녀상 철거하겠습니다. 넙죽넙죽 이야기하던 종로구청장이 문재인 때는 이제 학생들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게 공공조형물로 지정해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때는 적폐학폐고 문재인 때는 그러지 않는 것인가. 똑같은 사람인데 지도자 하나 달라졌다고
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지킴이 소녀상 대학생 농성 대표가 올라가셔서 이제 용기 있고 씩씩하게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녀상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단순히 소녀상 하나 지키자고 이곳에 그 추위와 더위를 이겨가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상 단순히 조형물이라고 이야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상은 전국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종로구청, 종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정말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일본이 이 소녀상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죄가 있고 그 죄를 똑똑히 바라보는 이 소녀상, 일본 지금은 없지만 여기에 일본 대사관이 있었는데 그 대사관을 바라보면서 24시간 내내 할머니들의 굳은 다짐을 표현한 조각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발언으로는 우리가 왜 계속 농성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발언을 해줄 대학생 공동행동 지킴이가 나와서 발언을 할 겁니다. 자, 박수로 마주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녀상 지킴이 서예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추운 겨울과 함께 소녀상 지킴 농성도 718일차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겨울은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국적인 2015-1218 한일합의가 폐기되고 재협상을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소녀상 지킴이분들은 농성을 시작한 동기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때문에 오시거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동아리 희망나비에서부터 시작하시거나 각종 매체 등을 통하여 오시는 등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허나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졸속적인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를 폐기하고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신 석상에서의 재협상 말입니다. 여기까지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직면하였지만 모두 우리의 힘으로 투쟁하고 맞서 싸우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성장은 저 혼자만 지킨 것도, 여기 계신 소녀상 농성 대학생 공동 대표님 혼자 지키신 것도, 그 누구 한 명이 지킨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의 소녀상 지킴이분들, 더 나아가 우리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10월에 종로구청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조형물 지정이 아니라 2015-1218 한일합의 폐기와 재협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제껏 우리의 열정으로 이어왔듯이 땀과 열정과 투쟁 정신으로 한일합의 폐기와 재협상을 실현합시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 마음에도 공유 오길 소망합니다. 구호 외치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국적인 2015-1218 한일합의 폐기하라! 폐기하라! 백파락도 필요 없다! 화해치유는 해산하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매섭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예들이 함께한 토요투쟁 정말 감동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역사에 기억되고 민중들 가슴속에 남을까? 요새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소녀상을 지킨다 혹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그에 있어서 행동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기억되느냐, 결국에 진심을 담고 정말 이 한일합이 폐기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라고 진심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와,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투쟁이 정말 단순히 투쟁이 아니라 영원히 가슴속에 남는 투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율동으로 다 함께 가위처럼 추면서 토요투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출수 있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사진 찍어요.